남한텐 잘하면서 나한텐 안 해주시는 우리 아빠. 남한텐 그렇게 잘하면서 나한텐 너무너무 인색한 내 남편. 내 편, 남의 편 구분 못하는 남자. 대화가 단절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아주 분명하게 찾아냈는데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저는 말이면 다라고 얘기합니다. 주고받는 말,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말을 하면 좋은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구분하면서 정말 내 사람과 관계 잘 맺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근데 얘기하다 보면 있잖아요. 내 마음 그런 거 아닌데 나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데 그러다 보면은 상대방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삐딱하게 듣지? 그런데 상대가 만약에 잘 못 듣는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요. 뭐 남 바꾸기 어렵잖아요. 남 탓하기보다는 내 말습관 돌아보기. 사실 말습관이라는 게 평생에 걸쳐서 들여진 거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말습관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대화 단절되게 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나? 근데 저도요. 나 그런 뜻 아닌 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단절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아주 분명하게 찾아냈는데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걸 바꾸면 나는 정말 대화되는 마음을 얻는 남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꼭 해야 할 말은 못해. 근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은 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 말은 이유가 많죠. 뭐 쑥스러워서. 그리고 뭐 굳이 해야 돼?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안 할 말은 내가 조심한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야 할 말 너무너무너무 흔한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회자되는 미고사 잘하고 계세요. 남한텐 잘하면서 정말 나한텐 안 해주시는 우리 아빠. 남한텐 그렇게 잘하면서 나한텐 너무너무 인색한 내 남편. 가족끼리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죠? 언제라도 할 수 있어서 언제까지나 못하고 지금도 못하고 있고 지금 못하면 앞으로도 못할 이 말. 여러분 사례 보면은요 이 미고사가 사람 들었다 놨다 해요. 사랑을 하게 하고 끊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긴 해요. 근데 반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현관에 놓여 있는 자전거를 툭 건드리면서 이거 반품 안 하냐?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아내가 배웅을 하면서 툭 하는 자전거에 손등이 착 살짝 이어요. 근데 왜 우리 살짝 이어도 눈물 핑 돌 만큼 일 때가 있잖아요. 뭐야? 반품 안 하냐고. 그러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남편이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아마 사과를 하는 듯한 사진인데 하늘 참 멋지다 이렇게 보냈나 봐요. 그래 이때야 정식으로 사과를 받자 싶어서 아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나 이 사진 볼 겨를 없어. 자기 나한테 정식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알았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자, 이 미안하다고 했잖아가 뭐냐면 아까 그 사진이었어요. 아내는 그래 자기가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됐어. 근데 애한테도 폭력 쓰면 안 된다고 했던 자기 아니었나? 내가 폭력? 너무 과장됐는데 여러분 오전이 이것으로 다 갔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라고 했다면 여러분 반만의 사과가 알았어 미안해가 아니라 즉시 사과한다. 또 미안하다는 걸 요청한다면 다시 또 사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 성격에 따라서 완벽하게 뭔가 마무리 짓고 싶어하는 사람 있죠. 그렇다면 또 사과한다. 사실 한 번이면 됐지 뭘 자꾸 요구하나 싶을 때도 있을 텐데 사과는요 풀릴 때까지 하는 겁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결자 해지 맺은 사람이 푸는 겁니다. 즉시 다시 또 풀릴 때까지 하는 거죠. 미안해와 사랑해를 함께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여자분이요 상담을 했습니다.
남친의 전 여친의 이름이 지금 내 이름하고 비슷한데 자꾸 전 여친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못 잊었어? 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 불렀어? 알았어, 조심할게. 이 말로는 부족해요. 또 물었어요. 미안해, 알았어. 근데 좀 이해 좀 해줘라. 전 여친이 원했던 건 어떤 거냐면요, 미안해, 안 그럴게, 못 잊긴, 다 잊었어, 너만 사랑해, 이겁니다. 근데 뭘 그런 걸 갖고 그래, 이름 비슷해서 그런 거잖아. 알았어, 풀어. 자, 이거 가지고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듣고 싶은 사과의 말, 그리고 마지막에 왜 사랑해가 듣고 싶으냐면요, 전 여친 다 잊었다는 말을 그 말 한마디로 너밖에 없다는 말,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미안해, 사랑해, 너밖에 없어. 그런 반면에 있죠, 남자 대학생이 있잖아요. 저는 고마워라는 말을 하는데 그 남자의 엄마가 남자 친구가 여친한테 하는 얘기를 아들을 둔 엄마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너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해라고 했는데 어떤 거냐면 남자친구의 뭔가를 도와주었나 봐요, 여친이. 그러니까 남친이 그 아이한테 그러더래요, 여친한테. 우리 댕댕이 고마워요, 그러더래요. 경어 하나 살짝 붙였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좋든지. 그런 여친의 표정, 엄마로서는 정말 우리 아들 표현 참 잘하는구나, 참 예쁜 사랑, 인생 참 행복하게 잘 살겠구나, 표현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아는 엄마로서는 정말 아들에게 엄지척했다는 겁니다. 반면에요, 할 말 못하면서 하지 않을 말하는 남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렇게 탁 열렸는데 강아지가 툭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든 고양이든 공이든 어머야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말하는 게 괜찮을지 이 남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거 갖고 놀라, 귀엽구만. 강아지 보면서요. 누굴 봐야 되죠? 내 아내 봐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잘 놀라? 뭐 죄 지은 거 있어? 아내 며칠 동안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놀란 사람은 나고, 놀란 사람은요 10년 감수, 여러분 10년 감수 아시죠?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안 놀라고 싶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뭔가 툭 떨어지더래요. 어머야! 그랬더니 남친 왈, 뭐야, 나도 놀랐네. 나뭇잎이잖아. 자기 너무 잘 놀라는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공통점이요, 무안하게 하고 퉁박을 주고 마음 서늘하게 하는 거잖아요. 할 말이 뭘까요? 해줘야 할 말이 뭘까요? 맞습니다. 마음 알아주는 말 앞에다가요, 오구오구 좀 넣어주세요. 오구오구. 우리 자기 놀랐어? 그리고 행동으로요, 감싸면서 안아주는 것. 이 태생적으로 잘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놀란 자체로 힘든데 그때 위로해주고 안도감을 느끼게 하기는커녕 죄진 거 있냐, 뭘 이런 거 갖고 놀라냐, 강아지 예쁘다. 누가 안 예쁘다고 했나요? 다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랐던 건데 마음 알아주고 행동으로 감싸준다면 우린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화할 수가 있지요. 제가 마음을 얻는 대화 되는 남자 앞부분에서 듣는 것에 대한 거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몸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반응하는 듣기를 해라 했는데 최소한의 두 가지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보여주는 것 중에서 고개 끄덕이는 거 있죠. 자, 저랑 얘기할 때 저는 강연할 때 청중분들이요, 고개 좀 끄덕이고요. 우리 학생들에게 강의할 때 좀 끄덕여주면 내 말을 잘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제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즐기고 또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게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그렇게 얻는 고개 끄덕이는 것. 그 다음에 간단하게 들려주세요. 그래? 이 정도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듣긴 듣는데요, 리스닝 안 되는 아빠 있죠. 강아지 산책시키러 아빠하고 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딸이 아빠한테 응석 부리듯이, 아빠 우리 팀장님 진짜 이상해. 우리 팀이 뭐 하면 있잖아,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한다? 진짜 이상하지 않아? 아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근데 말이야, 팀장님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을 거야. 아유, 뭐 괜히 팀장님 됐겠어. 너가 잘 보면 배울 게 분명히 있어. 와, 뭐 하나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딸이 뭔가 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콘텐츠가 완벽한 사람이 좀 사람 답답하게 하는 거 있거든요. 끼어들기, 해결사 해주기. 그런데 진짜 리스닝은요, 들어주는 거고요. 들어만 줘도 충분히 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퇴근해서 들어온 딸이 아빠가 현관문 열어주자마자 나 회사 때려치울까봐, 확 때려칠까봐 진짜 더러워서 못 다니겠어 했단 말이에요. 아빠의 어떤 말 한마디가 딸로 하여금 역시 우리 아빠, 아빠랑은 대화가 된다니까 했는지 들려드릴까요? 그냥 두 마디였어요. 우리 딸 무슨 일 있었어? 자, 몸 다가왔어요. 우리 딸 무슨 일 있었어? 그렇게 힘들면 뭐 진짜 확 때려치지 뭐.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아빠 나 진짜 확 때려치울 거야, 사직서 쓴다 할까요? 역시 우리 아빠야. 아빠 내가 회사 왜 그만둬? 아이, 다녀야지. 그렇단 얘기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여러 가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라떼는 말이야 라고 옳은 말 구구절절 하지 않아도요, 우린 잠깐 들어만 줘도 다 해결됐어, 다 풀렸어, 아 괜찮아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대화 단절되는 세 가지 이유 중 마지막 세 번째예요. 아, 저 정말 이것에 밑줄 치고 싶어요. 내 편 남의 편 구분 못하는 남자. 아니 무슨 어른끼리 내 편 남의 편입니까? 있어요. 어느 식당에서의 일이에요. 좀 주말이었고요. 식당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반찬이 나왔는데 양이 적은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좀 리필해달라고 아내가 사람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그냥 먹어, 여기 바쁘잖아. 그 말 한마디에 며칠 말하지 않은 아내 이야기 있었어요. 저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요? 이 남편은요, 바쁜 식당을 배려해 준 건데 배려의 순서가 바뀌면 내 사람은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가만히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불러줄까 해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좀 바쁜 것 같은데 필요해? 내가 불러줄까? 내가 목소리가 좀 클 것 같은데 이렇게 해줘도 좋고요. 아 그냥 먹어. 바쁘잖아. 이 말 할 때 표정이 어떤지 여러분 상상되시죠? 굉장히 민망스럽게 하고요. 그리고 당신 눈엔 지금 여기 바쁜 거 안 보이냐? 라고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깻잎 눌러주는 남자 얘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깻잎 눌러주는 남자 얘기하다가 신혼부부가 싸웠답니다. 오빠, 자기는 깻잎 눌러주는 남자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뭘 어떻게 생각해? 나도 집어주지. 왜? 아니 상대가 그거 못 집어서 계속 젓가락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도 가만히 있니? 자, 그래요. 굉장히 배려가 있는 남자죠. 그런데요, 물어보는 이 신부는 무엇을 기대하고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물론 집어주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요, 지문만큼 다르다고 하잖아요. 79억 곱하기 10 해보십시오.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내 여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도는 알고 반응해 주는 것. 저는 배려는 좋은 거지만 순서가 바뀌는 순간에 내 사람이 아픈 배려라면 그 배려는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려주면, 근데 너무 말도 안 되게 이 사람이 자기만 배려해 달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믿고 기다려주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인걸요. 좋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요, 여러분들께 대화 단절되지 않는 팁 알려드리고 싶어요. 수많은 개성을 가졌지만 보편적인 인지상정이 있습니다. 이 인지상정은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두 가지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두 가지 욕구 가운데 첫 번째가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인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나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살고 싶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한 대화를 하고 싶고, 그것은 곧 존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화 중에 목소리를 높이고
위협적인 말을 하거나 분위기를 만든다면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대화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얻는다고요? 아니요. 점점점 멀어져서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습관이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가 없어요. 녹음해보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오디오 클립을 진행을 하는 사람이라서 정말 녹음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낯설을 때가 많아요. 특히나 내 말 듣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막 이렇게 재연을 할 때 목소리를 듣다 보면 이거 내 목소리인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대화할 때 녹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높이고 그리고 내 말에 위협적인 말이 있다면 또는 분위기를 그렇게 제압하고 있다면 아이들과 대화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은 좀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큰 사람 치고 악이 높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됩니까? 자기는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성질껏 다 자기 성격 다 보여주고는 다 풀렸죠 당연히 그 사이에. 그러니 뒤끝까지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목소리 큰 사람을 굉장히 옹호하는 발언인데 이건 절대 아닙니다. 감정 조절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누군 참고 싶어서 참고 감정 조절이 쉬워서 참는 거 아니잖아요. 목소리 큰 사람 치고 악인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분명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요. 치명적인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채워줄 욕구는 인정 욕구예요. 제가 인정과 칭찬하라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백아와 종작이 일화가 있어요. 백아 절현. 백아가 검은고 줄을 끊었다는 건데 내 검은고 솜씨를 알아주는 종작이가 죽었으니 더 이상 검은고를 켤 이유가 없다. 이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어. 칭찬받고 싶어. 내 존재감 너한테 정말 소중하다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욕구를 채워주면은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돼요. 왜요? 그럼요.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이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 참 소중하구나. 우린 누구나 다 내 자신이 더없이 소중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 소중한데 상대가 나의 소중함을 인정하면 내 마음 나누고요. 내 마음 주고 싶고요. 그 사람 마음 받아들이고요. 우린 비로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하는구나. 마음을 채워주면 마음 얻어요. 마음을 채워주면 그 사람은 추격자가 되지 않아요. 마음을 채워주면 그 사람 마음이 넉넉해져서 곳간에서 인심이 나듯이 나오는 말도 좋습니다. 듣는 태도도 너무너무 부드러울 거고요. 당연하죠. 사람은 마음을 알고 싶어요. 대화의 방식에는 지식 대화, 이론 대화가 있고 그리고 이걸 생각을 나누는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에는요,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과 때로는 이론 대화, 머리 대화를 하지만 내 사람들과는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알아줘. 나는 이걸 좋아해. 당신이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겠어. 제가 안전에 대한 욕구와 인정 욕구 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것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의존 욕구라고 들어보셨죠? 이 의존 욕구는요 우리가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는 욕구인데 어머 그 의존 욕구는 누군가한테 자꾸 기대려는 거 아닌가요? 자기 주도적인 것, 독립적인 것과는 좀 반대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대화할 때 의존 욕구를 보이는 분이 계세요. 의존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들이냐면 어렸을 때 부모나 양육자로부터 충분한 돌봄, 보살핌을 받지 못한 분들이 어른이 돼서도 뭔가 나를 이렇게 좀 이 사람한테 기대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알던 이 사람 맞아?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재혼을 결심한 50대 커리어 우먼의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에게는 안전에 대한 욕구, 인정에 대한 욕구도 있지만,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도 잘 나가는 누군가에게도 의존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는데, 이 의존 욕구가 어떻게 이분에게 재혼을 결심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냐면, 이 남자분이 그 욕구를 정말 흠뻑 채워준 겁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믿을 수 없을 만큼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랑 결혼하면요, 좀 쉬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편하게 쉴 때도 됐어요. 이 말. 근데 제가 이 커리어 워먼의 얘기를 실제로 듣고요, 전 정말 궁금해서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결혼하시면 진짜 일 그만두실 거예요?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왜냐? 결정적으로 그 말이 결혼해야겠구나, 이렇게 하게 된 말이라고 해서요. 그랬더니 그분 얘기, 정말 만면의 미소를 띠면서 그만두긴요. 저는 이 일이 평생 일인걸요. 맞아요. 이분은요, 전문직이고 정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요. 그분이 평생 일할 분이에요. 70, 80이 되어도. 그런데 남자분의 그 말 한마디가 결혼해야겠구나, 이렇게 결심하게 된 말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라워서 한 번 더 확인한 건데, 맞습니다. 사람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것과 무관하게 누군가와 함께 하면서 내 마음 알아줘 가운데에는 나 있죠. 가끔은 의지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또 어떻게 보면 안전기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내겐 누군가가 있어. 내 편이 있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것. 그러고 보니까요, 채워줘야 될 욕구가 안전욕구, 인정욕구, 의존욕구. 그렇네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 정도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면서 굳이 안 할 말 하면서 가슴에 상처 주는 말 하면서 그렇게 대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대화라면 대화를 불러일으키는 재앙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말만 번지르르 해서는 이라는 말은 이미 한 시대 30년 전에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듣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대로 하고 싶어 하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알아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너만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말해주세요. 뭘 좋아하는지도 물어보고요. 널 믿는다고. 난 네가 참 자랑스럽다고 아끼지 말고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람 바라보면서 네 말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해주면서 통하는 대화, 불통의 대화가 아니라 마음을 얻는 대화법으로 정말 나 대화 잘 되는 남자야. 나는 뭘 해도 될 사람이야. 내 집에서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고 내 사람들과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얻는 대화법으로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